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N수생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균관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3번 문항 없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진로를 엮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짚어보고자 자기소개서 관련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방법이나 예시 등은 3년 전부터 어느 정도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전의 이야기들과 살짝 일맥상통하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메이저 서류 솔루션 베타형을 신청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쉽게도 검색어 유입이나 알고리즘 등의 이유로 이전 컨텐츠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해서 비슷한 이야기여도 오늘의 주제인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꼭 필독을 추천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해당 콘텐츠에서는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중 어떤 말을 적은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인지는 물론 여러 입시 설명회 그리고 입학사정관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매번 말씀하시는 구체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던 콘텐츠인데요. 오늘 콘텐츠 역시 큰 흐름은 해당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위의 콘텐츠에서는 여러분과 자기소개서를 요리에 비유해서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적으시오라는 말이 이 요리의 레시피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요리를 추천하고 싶은지, 왜 스스로를 추천하고 싶은지, 이 요리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해당 소재를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리를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대학이 여러분을 선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요리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여러분의 역량 중 현재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적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석소장이 말씀드릴 부분은 대학과 입학사정관은 현상과 원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이저 서류 솔루션 베타형 자기소개서 리빌딩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10명 중 8명의 학생 정도가 보이는 공통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슈 혹은 경험에 대한 현상과 원리를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는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소재 삼아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법 등의 원리를 인공지능 개념 설명 블로그 포스팅 못지않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놓는 양상이고, 특정 이념을 소재로 삼아서 철학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이 이념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사회에 미친 영향력 등을 교재 못지않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놓는 양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리의 레시피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놓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작성한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대학과 입학사정관에게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부터 원래는 이러한 소재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 첨삭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추상적이라고 꾸중을 받은 바람에 싹 다 사실적인 문장으로 구성을 해보았다는 등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강조한 부분을 싹 빼버리면 사정관이 나를 똑똑하게 보지 않을까 혹은 내 노력의 과정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면서 반발하는 것은 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간 석소장의 컨텐츠를 읽어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내의 구체성이란 여러분들이 한 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아니라 해당 활동이나 탐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관념, 주관 등 내적인 요소에 대한 구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법의 원리에 대해서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1500자로 적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공지능의 원리를 궁금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나 효용성이 있는 글이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역량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입학사정관에게 효용이 있는 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수준에서 특정 이념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500자 내로 적어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념에 대해서 궁금하게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나 효용성이 있는 글이지 입학사정관들에게는 효용이 있는 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학사정관이 궁금한 것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그나마 짐작을 할 수 있는, 플러스 얼굴도 모르고 실제로 마주치지도 못한 여러분이지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아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여러분들에게 빼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는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법의 원리, 특정 이념이나 개념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정의 등에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보들만 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소장이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있는 부분은 자기소개서라는 서류의 희소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현상과 원리에 기반한 여러 객관적인 정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되어 있는 탕구의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자기소개서에서 굳이 또 똑같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조 서류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도 모르고 실제로 마주치지도 못한 지원자 A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적혀있는 생활기록부 이외에 이 A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서류가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실 때 이 자기소개서가 입학사정관에게 효용성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나를 위한 내용, 나아가서 나만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만이 적혀있는 생활기록부만으로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지 등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충족된 자기소개서야말로 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기소개서이자 희소성이 높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로 인정받는 자기소개서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재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소재 간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편적인 소재 자체의 무게감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와 소재 간의 연결관계, 특정 소재가 다음 소재로 이어지게 된 계기 등 소재와 소재를 잇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소재 자체의 무게에만 매달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많은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활동을 무게감이 있는 활동이라 판단하기 마련이고,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흐름이야 알 바 아니고 내가 단적으로라도 이렇게 무게감 있는 탐구를 진행했다라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똑같은 성적이어도 3년간 멘토링을 해온 학생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과 3년 동안 한 번 멘토링을 해본 학생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의 무게감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인데, 석 소장이 자기소개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활동들이 아무리 좋아도 왜 했는지를 넘어서 왜 해야 했는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의 흐름이 분산됩니다. 애초에 저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재 간의 흐름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는 자기소개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소재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도 좋은 자기소개서는 아니다라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 소장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기소개서 소재인지의 여부는 여러분의 한 노력의 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년 내내 하나의 진로만을 목표로 해온 학생의 경우에는 좋은 소재가 노력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상적인 진로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진로로 발전한 학생을 비롯해서 중간에 진로를 한두 번 바꾼 학생의 경우에는 노력의 양과 비례하는 활동들만으로 자기소개서를 꾸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맞는데 입학사정관이 듣고 싶은 말로 연결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효용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석 소장이 마지막 내용에서 갑자기 소재의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노력의 양으로 소재를 선정하고 이 소재 자체에 대한 노력의 무게감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나의 깊이를 어필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현상과 원리의 깊이 혹은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노력 과정에만 집중해서 느낀 점은 하나도 없는 사실관계만 주르륵 적혀있는 보고서 느낌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력의 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이 소재 간의 흐름만 어느 정도 고려를 해도 현상과 원리에만 치중해버린 자기소개서가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석 소장이 막바지에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석 소장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노력들도 합격을 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B 활동보다 A 활동에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A 활동을 쓰면 안 되나요? 혹은 제가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이 A 활동인데 A 활동 없는 자기소개서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전 떨어져도 A 활동을 써야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학생들보다는 아쉽기는 한데 A 활동은 버리고 흐름 잡는 방식으로 할게요, A 활동에 대한 것은 면접에 가서 대답을 하면 되겠죠 등의 양상으로 대답을 했던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